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몰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처벌됐는데, 중간에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 그 대법원 판결 번호는 2020도 16420 판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갑이 2020년 1월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9%, 엄청 드신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합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심 때 유죄를 받죠. 그런데 이제 2020년 6월경에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돼요. 항소심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 개인용 이동 장치, 여기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죄 148조의 2 그 1항 또 3항 여기에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를 과료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이 아주 가벼워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냐? 이 사람 지금 갑은 지금 항소심이 선고가 됐을 당시에는 국법이었고, 이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로 분류되던 시절이었고, 2020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그 개인용 이동 장치로 되면서, 개인용 이동 장치는 자동차로 안 쳐준다고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신법을 적용하면 갑한테 유리하잖아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신법 적용해야 되냐, 아니면 적발 당시인 국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하지 않는데, 이제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 줍니다. 그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랬습니다. 제가 고시공부할 때도 완전히 외웠거든요. 이게 신법이 새로 개정된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데, 또 아닙니다. 이게 그냥 사실관계 변경이다. 변경 때문에 법 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럴 때는 신법 적용을 안 하고, 옛날에 처벌했던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 정책적인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 정책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처벌해왔던 것이 이제는 우리 너무 잘못된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벌한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법 개정의 취지일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고, 그냥 단순히 사실관계 변경이나 정책 변경, 이거는 그 신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고시공부할 때도 뭐가 반성적인 고려에서 개정이고, 어떤 게 단순 사실관계 변경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된 건지, 이걸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 암기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단 요지를 보면은, 그 기존에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형법 1조 2항이 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신법에 따른다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 범죄 후 법령의 개폐는 이제 개정 폐지 이건데, 형이 폐지됐을 경우는 판결로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종전에 이제 그 신법 적용하면 되는데, 조문에 따라서 해석에 의해서 단순 사실관계 변경이면은 신법 적용하지 않고, 옛날에 처벌한 게 잘못됐어 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이 개정된 경우는 그때만 적용하니까, 유리한 신법 적용의 범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축소 해석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법 1조 2항이나 형사소송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6조 제4호 이런 것들이 입법자가 법령 변경 이후에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 규정 같은 걸 두지 않는 이상은 신법 적용해라.
그리고 이 규정들은 그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취지인 것이 명백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법령의 해석은 그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뭐 반성적 고려냐, 단순 사실관계를 바뀐 거에서 개정된 거냐 이런 걸 따져버리, 그런 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느냐,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은 축소 해석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건 무조건 유리하게 바뀌었으면 다 100% 적용하면 될 텐데, 이걸 반성적 고려와 정치 사실관계 변경 이걸로 뭐 구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입법자가 이제 경과 규정 같은 걸 특별하게 이제 옛날 법을 6개월간 적용하겠어, 1년간 적용하겠어, 그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는 처벌하지 않겠다, 아니면 가볍게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이 판결이 있었으면 그 판례를 많이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막 학설도 많거든요. 이게 학설도 뭐 외워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재판 도중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형법이 개정돼서, 형법이나 뭐 다른 또 형사처벌 관련 개별법들이 개정이 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했을 때는 이제는 그 경과 규정 같은 것을 개정법에서 두고 있지 않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은 법이 개정돼서 5년 처벌하는 걸 3년 처벌하는 걸로 바뀌었고,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인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가볍게 처벌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법대로 적용을 해줘야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질서가 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해석에 의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거니까 신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단순 사실관계가 변경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처벌해야 돼. 이게 뭐 기준이 없거든요. 근거도 없고. 근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말한 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간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요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법이 개정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